날 이끌어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드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 발령시 50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붙잡아도 부딪히는 목포행 완행열차.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시냐고 묻기도 죄송스러운 때입니다. 저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준영이 아빠 장훈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 계신 서울은 그 사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촛불의 성지 광화문 광장이 공포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저 악마 목사 정광훈 패거리들과 태극기 모독부대가 에워싸고 온갖 폐악질을 일삼아도 끄떡없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광장이 더럽혀졌습니다. 텅 빈 세월호 광장 앞 우리 아이들 기업관도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빈자리가 너무도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천만 서울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는 이 상황에 시장님 가슴도 무너지셨을 겁니다. 이토록 끔찍한 위기 상황에 최고 책임자의 부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우리 자식 잃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너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떠나게 만든 이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남겨진 분들의 어깨가 너무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당신을 비난하던 악마들에 의해 더럽혀진 서울, 아니 대한민국을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서울 시민들을 사랑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이제 편히 쉬세요. 누가 뭐래도 박원순 시장님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고마운 분이십니다. 누가 뭐래도 당신은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자상한 큰아버지십니다.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선한 당신의 미소와 이름을 우리 엄마 아빠들은 내내 기억할 겁니다. 이제 이승에 남겨진 사람들을 걱정하며 보내셨던 49일간의 여행을 마치고 평온 가득한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과 행복하길 바랍니다. 시장님 닿으실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마중 나와 있을 겁니다. 뒤돌아보지 마시고 아이들 손잡고 웃으며 떠나시길 바랍니다. 이곳 아픈 이야기들, 슬픈 기억들 모두 털어버리시고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시장님을 얼마나 존경하는지만 전해주세요. 당신의 아픔과 분노는 우리 남겨진 자들이 모두 담겠습니다. 시장님의 못다 이룬 꿈도 남겨진 우리가 모두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당신을 만나 기뻤습니다. 당신이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부디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순이 형, 당신을 알고 지낸 지 벌써 3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선배나 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었겠으나 당신은 언제나 민중이고 시민이며 모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사로운 호칭을 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러봅니다. 형의 종적이 와룡공원 부근에서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북쪽문 아래 길가 숲 어딘가에 있으리라고 직감했습니다. 형이 한양도성 아래 그 숲을, 이 도시의 역사와 자연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았으니까요. 형은 역사의 무게와 역사적 책무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울이 새 랜드마크가 될 만한 걸 만들자고 권유했을 때에도 형은 한양도성보다 나은 랜드마크가 어디 있겠느냐며 웃었죠.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으로부터 서울시장의 일기까지 30년 넘는 세월 동안 형은 언제나 역사가 나아갈 길을 고민했고 평범한 시민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역사를 쓰기 위해 삶을 불태웠습니다. 형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서로 적대적이던 사람들까지 하나로 모아 같은 꿈을 꾸게 만들었습니다. 형이 시장으로 있는 동안 서울은 소통하는 도시였고 그래서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평생에 걸쳐 시민운동과 도시행정의 새 역사를 써왔던 형이 이제 스스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형의 유서가 공개되었을 때 몇 줄 되지도 않는 글을 눈가가 짓무를 때까지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요. 마땅히 죄송함을 느껴야 합니다. 기후변동과 인구감소 등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위기 앞에서 길잡이 노릇을 그만두었으니까요. 우리 앞에 놓인 역사적 위기를 통찰하고 그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의 뜻과 힘을 모아야 하는데 형만이 할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놓아버렸으니까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 그 아름다운 꿈을 버리고 떠나 원망스럽고 채 피지 못한 소통과 나눔의 꽃을 꺾고 떠나 원망스럽습니다. 제 아이들이 가장 존경하던 사람을 함께 사라지게 해서 원망스럽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떠나면서 남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빚을 떠안긴 형이 야속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죄송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면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따뜻이 잡아주던 형이었는데 먼 길 쓸쓸히 떠나게 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며칠 전 우면산 꼭대기에서 형과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저는 서울이 죽은 사람들에게 참 야박한 도시라고 했었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죽은 사람은 다 서울 밖으로 쫓아냈으니까요. 어떻게 살 것인가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실은 같은 말인데 죽음과 대면하지 않은 삶이 경박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 그때 도시에도 사색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장소가 많아져야 한다고 했던 형이 이렇게 약속을 지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한양도성 성벽에서도 경의선 숲길의 나무 한 그루에서도 지하철 스크린도어에서도 도로 위의 따릉이 자전거에서도 무심히 밟던 보도블록에서도 어느 동네 아파트 벽에 붙은 태양광 발전판에서도 코끝을 스치는 공기 냄새에서도 형의 자취를 느끼고 형의 뜻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제 형은 우리 곁에 없지만 형이 이 도시 곳곳에 남긴 자취는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동력이 될 겁니다. 형에게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꿈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꿈을 이웃과 나누고 함께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어서 감사합니다. 형과 같은 시간대를 살 수 있어서 형이 시장인 도시의 시민이어서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소풍 마치고 돌아가는 갈림길에서 헤어지듯 모두 안녕 하며 떠난 형을 언제까지고 기억할 겁니다. 그 기억에 기대어 형이 꿈꾸었던 모두가 안녕한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제 역사의 등불이 된 형, 사랑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희망제작소에서 상임이사 박원순과 6년간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고인은 심각한 일 중독자였습니다. 연구나 사례 수집차 해외에 갔다 오시면 공항에서 바로 사무실로 오셔서 밤을 새워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시차 극복에는 그 방법이 최고라고 하셨죠. 그래서 출근길에 사무실 문을 열었다가 화장실에서 옹색하게 샤워를 하신 뒤 러닝 차림으로 머리를 닦고 나오시는 그분과 종종 마주치곤 했습니다. 고인은 일에 관한 한 남보다 몇 배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분이 2개의 심장과 2개의 뇌를 갖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우스개를 하곤 했습니다. 고인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도, 새로운 방법에 귀가 얇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진심과 선의에 쉽게 감동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토록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도 고인은 아주 꼼꼼하고 세심해서 저희들은 보고서의 내용뿐만 아니라 표지와 서체, 사무실의 레이아웃과 디자인, 방문자들을 맞이하는 표정과 태도, 전화를 받는 말투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고인은 누구든 사무실을 방문하고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물 앞까지 내려가 배웅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저는 고인의 훌륭한 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오랜 시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좀처럼 보기 힘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상임이사님은 가까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엄격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라고 늘 저희들을 채근하고 독촉하고 추궁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잠이 오냐고도 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혹해서 그분이 모시고 온 사람들이 사고를 치는 일도 많아서 뒷수습해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이셨기에 나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에 취약했습니다. 서울시장이 되어 정치권으로 들어가실 때 저는 그 점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그 세상의 일상사인 비난과 비판을 어떻게 견디실까? 큰 권력을 가진 다른 높은 사람들처럼 그분이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분은 연락을 끊고 며칠씩 잠적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상황을 상임이사님 삐쳤다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서로 2개의 심장을 가졌다고 해도 그분도 무척 힘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7월 9일 뉴스를 보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크게 삐지셨구나. 대체 어디로 숨으신 거야? 그런데 시장님은 이번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셨습니다. 내세가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시장님이 아무 걱정 없이 단잠을 푹 주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생이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번 생에서는 시장님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만이라도 사사롭게, 가끔은 게으르게, 가족과 소풍도 가고 친구들과 술집에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를 떠들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내세도 윤회도 믿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은 필멸하는 존재이고 죽으면 그저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만 그를 알았던 사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을 통해 남겨질 뿐입니다. 그의 철학과 생각, 신념, 살아가는 방식, 그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가 아끼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 그를 알았던 사람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 이어지고 전해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드물게 훌륭했지만 완전하지는 않았던 박원순 상임이사님, 흙이 되어 물이 되어 바람이 되어 있는 그대로 스스로 그러한 자연 속에서 자유롭고 평안하시길 빕니다. 예, 먼저 이 불교계에 제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고의를 기리는 49제 천도제를 이같이 정성스럽고 엄숙히 거행해 주시니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스님이셨던 시인 한용운은 님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님을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아직 고인을 우리 모두는 보내지 아니했습니다. 고인이 우리들과 만나서 나누었던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 가셨듯 우리 또한 고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의 추억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전에 박 시장님은 가난하고 힘없고 서러운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웃고 울었으며 불의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 희생한 이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 고인의 가진 모든 것을 바쳐 일해 왔습니다. 고인이 한국 사회를 위해 이룩한 업적을 어찌 말로 다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박 시장님께서 일구어낸 이 초인적 업적은 일신의 영달을 추구하며 좀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이 시대의 풍조를 거슬러 그 반대의 길을 걸었던 고인에게 하늘이 더 고귀한 역할을 맡기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고인은 이 모든 공적을 함께한 이들의 공적으로 돌렸습니다. 이들의 헌신이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 희망 제작소의 궤적에 바로 새겨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라도 소홀하게 지나침 없이 일일이 답글을 보내주셨던 박 시장님은 참여연대 시절 1만 5천 명 회원에게 친필 사인을 보내는데 2, 3일 동안을 보냈다는 일화를 가진 참으로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박 시장님의 만인을 위한 헌신 뒤에는 또 한 분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강난희 여사입니다. 언젠가 박 시장님은 나는 일과 결혼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된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야속할 수 있지만 여사님은 한 번도 내색 없이 자녀 양육과 교육 등 모든 가정사를 소리 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당신 사랑해, 이런 말도 쑥스러워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도 너무 착해서 내가 하는 일은 한 번도 반대하지 않았다. 나로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박 시장님께 미처 다하지 못한 고마움을 더하여 강난희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인 한영우는 타고나면 제가 다시 기름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손에 만져지는 것은 이 세상에 실지 않은 무수한 것들의 아주 작은 부분인 것을 압니다. 이제 박 시장님은 천의 바람이 되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때론 하늘한 가을비 되고 따스한 햇빛 되어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면 그분은 저 하늘 별빛 되어 부드럽게 빛날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의 눈물을 거둡시다. 모두 안녕 하라던 박 시장님의 인사를 가슴에 새기며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박원순의 꿈, 이제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박원순의 역사를 새기겠습니다. 원순 씨가 떠난 지 벌써 49일이 되었습니다. 이별의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모두 안녕이라는 짧은 인사로 떠난 그를 남아있는 우리는 온전히 떠나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권 변호사,
시민사회 운동가, 사회혁신가,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 쉼없이 달려온 그 열정과 헌신 앞에 한없는 애도를 표합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시민을 위해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새롭게 창궐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요즘 시장님의 공백이 더욱 커 보이기도 합니다. 떠난 지 49일 되는 오늘 먼 길 떠난 원순 씨를 배웅하며 남아있는 우리는 작은 다짐을 하려고 합니다. 가슴 깊숙이 원순 씨가 살아온 삶을 역사로 새기며 못다 이룬 원순 씨의 꿈을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박원순의 가치를 새롭게 다듬고 정립하겠습니다. 수십 년 굴곡진 한국 사회의 변혁과 이를 만들어낸 평범한 시민의 역사는 박원순의 삶 속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독재 시절 민주주의를 위해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았던 수많은 젊음을 변호하고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새로운 시민운동을 일구고 시민주도 사회 참여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시장으로 서울의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소중한 실천과 경험을 기록하고 기억하겠습니다. 서두르지도 조급해하지도 않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박원순의 가치를 되새기고 평가하겠습니다. 책임과 한계를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냉정하고 공정하게 소홀함이 없이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역사의 현장 곳곳에서 산 증인으로 살아온 박원순의 가치와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하고 또 탐구할 것입니다. 그 깃을 위해서 남아있는 우리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찾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박원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박원순의 삶을 기록하고 기억할 것입니다. 박원순과 함께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오늘의 출발은 미미하고 작지만 슬픔 속에 새로운 희망을 꽃피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박원순입니다. 다가올 100일 되는 시점에는 시장님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구상을 좀 더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기에는 추모와 기억, 그리고 박원순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시간표를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 추모를 이어가겠습니다. 열린 참여의 공간에 창의적이고 신선한 제안들이 넘쳐나길 기대합니다. 박원순다운 방식으로 그분을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록합시다. 하늘 위에서 수많은 박원순을 바라보고 미소 지을 우리의 영원한 벗 박원순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가 박원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준비 모임 2020년 8월 26일 세계 역사상 이렇게 평화스럽고 위대한 시민 명예혁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탄핵이 완수되고 정권이 교체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한치의 빈틈도 없이 광장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너무나 모른다고 나보고 그다는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났나 봐. 세상은 너무나 모른다고 나 또한 너에게 얘기하지. 조금은 걱정된 눈빛으로 조금은 미안한 웃음으로 그래 아마 넌 세상을 모르나 봐. 혼자 그렇게 그 길에 남았나 봐.